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천안함의 진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가 9번의 방송을 통해서 천안함의 실체, 천안함 사건의 실체가 뭐냐 많이 분석을 했는데 계속 나왔던 건 이제 충돌이란 말이에요. 폭발은 없었고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있다면 그럼 과연 누구랑 충돌한 거냐? 잠수함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수함과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천안함도 침몰했지만 잠수함도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상당한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의 국적은 이스라엘 돌핀 잠수함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잠수함이 우리 서해까지 왔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북한과 굉장히 오랫동안 악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 전쟁 때도 직접 미국이를 지원한 북한과 이집트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과 아랍 중동에서 실제로 공중전도 벌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악연은 시리아 같은 경우에 핵 발전을 위해서 핵 원자로 그거를 건설을 하던 중에 2007년이에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근로자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함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10년이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또 이스라엘 그런 룰이 있는가 봐요. 10년마다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2017년 당시 시리아에 공습을 해서 원자로 공사를 폭파시킨 것은 우리가 했다라고 실토를 해요. 또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북한과 이런저런 악연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의 군사적인 지원 혹은 또 그런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화로 생각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한 또 미국이 소위 말해서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죠? Axis of the Devil 그래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그렇게 규정한 이후로 계속 그런 그 적대적인 그런 행보를 쭉 해오면서 실질적인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와서야 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잠수함이 우리 서해 바다에서 작전을 펼쳐왔던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모든 자료들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 쪽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잠수함이 천안함 사고가 났을 당시에 우리 서해 바다에서 침몰했다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사들과 북경에 있는 지부가 굉장히 바삐 움직였다라고 하는 일본의 그 언론인 시마츠 교수가 그러한 발표를 했을 때도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냐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월이 1년, 10년 가까이 8년이 지난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그 외에 많은 증거들과 정황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대통령이 왔다 간 적도 있지만 또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문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정부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런 사례들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고 또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핵심 세력들이 또 유대에 개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트럼프만 하더라도 사위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오바마 정권 때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선을 한다든지 할 때는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걸 진실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 유일 시인을 믿습니다만은 사실 그들이 말하는 10계명 중에서 9번째 이웃에게 거짓하지 마라 아닙니까? 율법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국가 전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또 그 계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키는 민족이라면
이웃에게 거짓하지 말라는 하나만으로라도 이러한 거짓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대가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천안함 사건이 남북 평화에 상당히 걸림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죠. 오죽하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남쪽에서 올라가는 인사들한테 이제는 우리 누명을 좀 벗겨주십시오 라는 거를 넓히넓히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사건이 북한이 한 것이라면 사과를 받아내야지요. 그죠? 네. 사과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사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받아내고 털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 때 조작한 것이라면 깔끔하게 우리가 그 조작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풀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어정쩡하게 내버려 두고 어떻게 남북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남북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작한 세력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죠?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진실을 뒤집어 놓고 우리하고 한평생 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 민족의 절반인 반쪽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깊숙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판도 금년 6월 말이면은 재판 자체가 항소심이 다 끝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역사가 이동안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그러한 과오가 반복되고 아직까지도 그 반역의 세력들, 친일을 했던 세력들, 반민족적인 세력들, 그런 거짓과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정치와 사회와 권력의 중심에서 그들의 권력을 계속 지금 키워나가려고 저렇게 세를 넓혀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응징과 처벌만이 그러한 것을 재발을 막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진실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러한 세력들이 처벌과 응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약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데 이스라엘 잠수함과의 충돌이었다. 이게 사실이다. 이건 상당히 좀 놀라운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얘기만 좀 더 해보면 이제 재판 얘기 좀 하셨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이 유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고 계실 텐데 일단은 유죄 받은 부분이 어떤 거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유죄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조지연이고 하나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래서 구조지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장한 게 그거죠. 천안함 함수함이 초창기에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안 찾은 것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군의 명예를. 왜냐하면 우리 군은 당연히 침몰한 배가 있으면은 빨리 그 배를 찾고 구조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인데 그 당연한 임무를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것이 명예훼손이다라는 참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죠. 어떻게 15층짜리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 물속에 들은 것을 이틀 동안 못 찾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소나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 바다 위를 이렇게 지나가면 좌우로 쫙 해서 밑에 바다 물속의 영상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2차 대전 때 빠진 비행기, 선박, 1000년, 2000년 지난 고 선박들도 첨단 영상을 제공하는 이 소나 시스템으로 배가 쭉 지나가면 밑에 그냥 갈비뼈 들어다듯이 고스란히 영상, 이거 배구나, 비행기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틀 동안 왜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았냐면 그 시설을 가진 군함들이 구조함들이 진해에 있기 때문에 진해에서 백령도까지 오는데 이틀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에 있는 어선들은 왜 이틀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항 금지시켰느냐? 그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명백하게 구조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 하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거인멸 부분은 좌초, 천안함이 좌초했던 최초 사고는 좌초인데 그 좌초한 흔적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압 세척을 싹 해버린 것. 네. 그러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before, after, 즉 천안함 사고가 났을 당시의 영상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되리라고 보고요. 남아있는 재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이 천안함 사고, 그리고 이 재판도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의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함 사건도 사실은 이제 의문 사건이고,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의 어떤 이 부조리를 밝히는 걸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걸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수년 동안 매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신상철 대표님의 이 재판에서의 승리를 꼭 바라고요. 이것으로 10번에 걸쳐서 진행했던 천안함의 진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